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페북글 올리신 배경 좀 여쭤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페북 글 그거 자체를 바꾸세요. 네, 대통령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랑 그 의원님한테 싸우지 말고 자제하라 이렇게 메시지 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게 배경이 됐는지. 한 말이 없어요. 그 어제 페북글 가지고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오늘. 아이고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대통령이 할 말이 그 없다니까요. 권성동 의원님이랑 의원님이랑 좀 사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요새도 연락은 자주 하세요. 그것만. 김 의원님, 기자들 참 짓궂죠. 이렇게 이선으로 후퇴한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더 할 말 없냐, 할 말 없냐 계속 물어보는 기자들이 좀 짓궂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게 이제 기자들의 업이니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화나시죠? 그럴 때마다. 아니 뭐 화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장제현 의원이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좀 언짢았을 텐데 꾹 참고 기자들 질문에 잘 넘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있는 그대로 봐달라 이런 게 원칙적이긴 했습니다. 자, SNS 글을 잠깐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했으니 저희가 SNS에 올린 글 있는 그대로 좀 해석을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은 이 당 혼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런 말이 분명히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맞지 않겠다. 그리고 백의종군하면서 이제 이선으로 후퇴하겠다. 이 말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자, 액면 그대로 보면 이제 장제현 의원께서는 뭐 뒤에서 윤핵관들 중심으로 무슨 뭐 포럼을 만든다든지 뭐 산에 가는 등산 모임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인사를 대통령에 추천한다든지 이런 일을 일절 안 할 것처럼 읽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려고 저 글을 올리신 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글을 올린 원인이 뭘까? 또 이런 계기가 생긴 사건이 뭘까를 한번 돌이켜 보면 다시 좀 올라가서 네. 예. 우선 대통령실에서 그 지금 인적 쇄신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실무진들, 행정관, 비서관들에 대해서 이제 막 속간내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주로 장제원 의원 또 일부 권성동 의원이 추천한 분들이 전부 이제 그 선별돼서 예. 집으로 가고 있다 이런 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 한 군데서 그냥 쓴 보도라면 모를까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고 또 실제 소문도 그렇고 예. 제가 또 조금 듣는 이야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그럼 경로로 확인했을 때 그거는 사실이다. 뭐 사실이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돕고 대통령 이 옆에서 정말 실무적으로 보좌를 예. 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몽땅 집으로 가는 상황은 일종의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예. 이제 저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내에서 어떤 분위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과정에 자신이 과거에 추천하고 또 비서실장으로 인사검증이나 대통령실 구성 과정에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잘못되었다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입지를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한 과정에서 나온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자신이 추천했던 인물들이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이삿짐, 보따리를 싸는 것을 보고 대통령께서 지금 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구나. 빨리 내가 여기에서 이선을 후퇴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저 글을 올리셨다면 대단히 정무감각이 뛰어나시고 대단히 눈치가 빠르신 분인데 혹여 대통령이 대놓고 오늘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당신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자꾸 다투는데 그러지 마라는 강력한 어떤 좀 불쾌한 그런 메시지를 직접 대통령이 장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것 때문에 장 의원이 SNS에 저 글을 백의종군 글을 올린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의 뛰어난 센스로 먼저 앞서가서 사퇴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물러난 것이냐.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자신이 추천한 실무진들이 전부 다 속아내지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예. 만약에 이제 대통령도 무슨 이제 판단이 있으니까 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집으로 보내라라고 결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경고를 줬을 수도 있겠죠. 저 보도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뭐 저는 확인할 수 있는 예.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권 초에 그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기여했거든요. 예. 저도 뭐 캠프 소속의 본부장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제 힘을 모아서 정권 창출에 성공을 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예. 있었는데 일부가 뭐 핵심 관계자라는 입장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정말 몇몇이 예. 앞장서서 인사를 주도하고 또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면서 정보를 차단하거나 눈과 귀를 막는다 이런 비난을 받는 상황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이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면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맞죠. 그래 이런 내용은 아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작용했을 않겠는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정권도 이 집권 초기에 이렇게 심한 혼란을 겪는 것은 좀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통감한 것이 책임을 됐고. 좀 묻거나 또는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분위기를 빨리 읽었고 그 외에 본인이 또 어떤 전반적인 혼란 상황에 대한 좀 먼저 솔선수범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 이제 좀 이따가 권성동 의원도 얘기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윤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멀어진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까? 이선 후퇴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여건의 상황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마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서 우리 김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단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혼재되어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니까 윤심과의 교감 후에 일종의 뭐랄까 윤핵 간의 그러니까 총체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으로서 국민 여론을 감싸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의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헐리우드 액션이죠. 그러니까 윤심의 그 교감 전에 예. 본인이 먼저 알아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 자신이 자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세 번째 가능성은 말 그대로 단호한 윤심, 즉 일종의 뭐랄까요 윤 대통령의 손절매.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이제는 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을 기류를 읽고 자신이 그런 액션을 취했을 가능성. 예.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여건의 내분과 관련돼서 이것이 빨리 조기 수습이 된다고 한다면 예. 윤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의 관계가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있어서 윤핵관과 이 관계 단절은 형용모순이라고 이야기한 당내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형용모순이라는 말이 뭡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말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 초보인데 윤핵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향후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상당히 피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지금 상당한 잠깐은 이렇게 소원한 관계를 갖고 간다 하더라도 이 지금 윤핵관과의 관계를 다시 이 지금 모셔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금액관이 지금 윤핵관을 제치고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관료들이 또 전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윤핵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 윤핵관의 정치적 공백을 다른 예. 쪽에서 메우는 예를 들면 TK 출신인 뭐 윤재호 의원이라든지 또 윤상현 의원 예. 뭐 이런 분들이 또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윤핵관이 등장할 가능성 이런 것들의 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이따 할 얘기까지 다 말씀하셔서 그 윤핵관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어제 부산 신항에 대통령이 갔죠. 부산은 이제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데 이 자리에 장제원 의원 또 이제 또 신윤핵관이라 불리는 박수영 의원은 이제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좀 일정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계속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이 이선 후퇴는 지금 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장제원 의원이 지금 문제는 아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사퇴하느냐 아니면 이 상황을 수습하고 사퇴 여부를 결정하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용의 핵심적인 사안인데 뭐 초점이 어제는 장제원 의원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국 청장님.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에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향을 미친다. 예, 뭐 기사로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만 여간 권장 두 분에게 예. 대통령의 경고가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방식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MB 시절에 지지율이 낮았을 때 이재호 전 의원 말씀에 의하면 본인이 그때 최측근이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방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께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인사를 들여다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인사를 들여다봤고 거기에 타겟이 어디였냐면 장제원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 방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진 사퇴 또는 경질성 자진 사퇴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검핵관들이 했는데 이 검핵관들이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 국정 지지율이 낮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인사가 난맥이 그러니까 인사 난맥의 핵심을 물으려고 얘기하면 저 인사 라인 핵심에 있는 검핵관들에 대한 경질이나 경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힘을 줘서 예. 그 라인들이 감찰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적어도 검핵관들이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윤핵관들의 예. 어떤 감찰 방식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낸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경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가지 않으라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조용히 당분간은 조용히 있어라라고 하는 저는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시그널에 대해서 저는 장제원 의원은 정확히 그 내용들을 알아서 백의종군이라는 형식으로 예. 얘기를 한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예. 사퇴라고 하는 얘기 갖다가 즉 범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의를 못 하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권성동 대표 측 관계자 발로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짢은 혼자만 살려고 도망간 꼴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관계자 발로 나왔어요. 참 이게 관계자 발이라는 게 이게 신빙성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만약 이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또 이선 후퇴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불쾌했을 걸로 유추가 되죠. 자, 본인에게 이제 시선이 쏠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두 분이 브라더라고 했으니까 한 분이 나가시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그 브라더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 끝나든 끝나지 않았든 예. 한때 두 분 다 주장하셨으니까 예. 브라더는 그러면 한 분이 나갔으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두 분 다 나가시는 뭐 예.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싶고요. 근데 당내에서는 사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그 동정이 가는 목소리가 있고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비토하는 세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예. 보니까 대통령께서 약간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뭐 이런 거랍니다. 1차 비대위 체제가 왜 붕괴가 됐느냐.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고리된 뒤에 처음에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대 체제로 해서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비대위 체제로 갔거든요. 예.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렇게 간 데에 대해서 당내 책임자는 과연 누구냐. 예. 이러한 그 책임자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 여러 가지 1차 비대위 예. 체제가 붕괴되고 결국 그 비대위 체제를 다시 한번 그 만회하기 위해서 2차 비대위 체제로 가는 와중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니 예.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니 장제원 의원도 결국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지목들이 많았다.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국 비슷한 처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2차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직후에 예. 결국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가 가져올 여러 파장들, 그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에 대해서 쇼다라고, 위장 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물러나는 건 쇼고 장제원 의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또 통해서 대리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시킬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또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제원 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을까? 호소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야 뭐 무조건 지금 공격하는 아무 상황이니까. 말이나 쏟아내는 아무 겁니까? 말이나 뭐 예. 아무나 공격하는 상황이니까 예. 뭐 무슨 이야기인들 못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우선에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표면적으로 임시로 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합의하에 이선 후퇴하고 나중에 복귀할 거다. 그런 류의 주장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지 왜냐하면 않는다? 만약에 예. 그러려면 그냥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이런 몇 분들이 모여서 과거에 그래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선출직 외에 임명직은 맞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후퇴하는 그 이벤트를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 내에서 먼저 지금 실무진들을 다 솎아내고 집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대통령실 내에 들어와서 일하던 분들이 예.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추천해주고 밀어넣어준 자기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예. 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대통령이 굉장히 격분했다는 그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전후 사정이 조금 수긍이 가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러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찰 출신들은 원래 지금 공직기강, 뭐 인사비서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대통령실에서 맡은 업무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주도를 했다든지 실무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할 거 아니냐? 또는 검찰 출신들이 정무 라인에 있는 또는 시민사회 비서수석실에 있는 그 당에서 온 사람 또는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 모두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핵심이 될 거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 단순히 지금 이런 과정인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예.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취임 100일이 지났고요. 나름대로는 정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그 여의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간 불신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 출신들이 갖는 공통의 좀 생각들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꼭 이른바 윤핵관들을 몰아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보좌진들의 그 어떤 보좌를 받아가면서 대통령 역할을 충실히 하고 아마 앞으로는 과거와 좀 더 달리 정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낮춰서 예. 당의 그 주도를 그냥 인정해주고 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행정권의 수반 또는 정책 집행의 역할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권을 멀리해도 대통령의 운명은 그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결정하게 되어 있고 여의도와 거리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네, 끊을 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대통령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대통령의 평판마저도 결국은 그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권과 다시 교류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의도를 등지고는 대통령 행정부가 움직일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요. 여의도에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 장제원, 권성동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용산에서 지금 이 핵심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 뭐 검찰, 검핵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김대기 실장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분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좀 듣고요. 새로운 신흥 권력으로 부상하는 이들은 누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대통령 집권 3, 4개월 만에 핵심 포스트인 청와대, 즉 대통령실이 이렇게 물갈이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그 인사는 누가 추천했고 누가 검증했고 누가 공직기강을 세웠냐고요. 그게 다 검역관들 아니에요? 검핵관들, 네. 검찰 출신의 측근들. 그렇죠.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정권 파워가 옮겨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검핵관이 다 차지하더라도 여의도 국회는 차지 못해요. 아, 그렇죠. 선거에 의해서 뽑힌 윤핵관들이 다수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앞으로도 두고두고 알력이 생길 거예요. 아, 대통령실은 검핵관, 여의도는 여전히 윤핵관 세력 이러면서 계속 알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알력 다툼. 어공들이 지금 검핵관들의 의거에서 쫓겨나면은 예. 국회 보좌관이건 당직자건 정치판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나 입이 참 걸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네, 화면에 원조 윤핵관 또 신윤핵관, 검핵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 대통령실 내에서 여러 좀 적격하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공직기강실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본연들의 업무거든요. 자, 이 작업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비롯해서 검찰, 검사 또 수사관 출신들이 전부 핵심 권력을 쥔 검핵관으로 등장한 것인가? 이 해석을 놓고는 조금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박지원 전 원장의 말처럼 이들이 용산을 쥐락펴락하는 신흥 용핵관, 검핵관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검찰 출신, 수사관 출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한정적이거든요. 예. 대통령실의 많은 기능이 전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또는 법원의 영역까지도 그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예. 또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예. 전부 관여를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온 분들이 담당하는 것이 지금 과거에는 이제 공직기강이라든가 또는 법무부 검찰의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예. 민정 동향이었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내부 공직기강 예. 그리고 공무원 공직기강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인사 업무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이 이제 그 속아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검증을 하겠죠.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에 얼마나 많은 또 관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검핵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붙인 말이죠. 뭐 사실은 윤핵관이란 말도 그냥 딱지를 붙인 건데 그것은 지금 실체가 분명히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검핵관이란 말은 저는 뭐 전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최경실 의원님,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든지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그러니까 정통 경제관료 출신들, 정책통들의 파워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든지 내각에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 내각에 있는 이 분들의 파워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관섭 정책수석이 새로 들어왔죠. 또 신설 조직이고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관섭 수석이 수석 중에 수석이다. 그러니까 수석 중에 수석으로 앞으로 발표도 할 것이고 그리고 대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섭 수석의 목소리는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관섭 수석도 결국에는 경제 라인이죠. 김대기 경제 라인, 예. 최상목 경제 라인.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라인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수요가 많고 대통령께서 요즘 야외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가는 행보를 보면 대부분 경제 행보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경제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경제 관료들이 검핵관과는 달리 상당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통령실 내에서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이상민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은 워낙 국회에서 야당을 향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어서 자동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조금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야당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신뢰는 뭐 크게 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봐서는 경제 관료들의 힘이 좀 커지는 곳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관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예. 경제 관료들이 의공들보다 늘공들을 좀 채워가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판도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뭐 진단을 해봅니다.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핵관들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빠진 대통령실의 주요 빈자리들은 이제 앞으로 좀 실력 있는 그런 정책 관료들 중심의 그런 분들 또 검사 출신의 그런 분들이 이제 공무원들 늘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좀 대체해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 당은 어떻게 될까요? 당에서는 과연 누가 이선으로 후퇴한 윤핵관들을 대체해서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의사소통, 다리, 가교 역할을 할 것인가. 윤상현 의원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다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 몇 분이 성난 민심, 당심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의원분들한테 민심과 당심을 똑바로 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또 뭐 비대위로 가면서 다시 또 아마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요. 네. 그 운명을 법원에 그냥 이렇게 맡기고 잘 되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은 최고위로 돌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그 두 가지 판단 중에서 저는 후자를 가자는 주장이었죠. 지금 비상 상황인데 판사가 아니 그 판사 몇 명이 앉아가지고 당신 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판사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그럼 책임져 줍니까?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도록 그 판사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그 1차 비대위 말고 네. 지금은 새로 당헌 당규를 다시 고쳐서 명확한 근거 규정에 따라서 2차 비대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비대위가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하고 2차 비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국 행정관님, 초선 재선 의원들은 지금의 이런 중진 의원들의 비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분간 사퇴 수습 전까지 이걸 좀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보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윤핵관들이 부딪힐 때 나타나지 않았던 윤상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일각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새로운 윤심을 읽고 윤핵관, 신윤핵관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참 우리 김종국 행정관께 제가 여쭤보는 것도 좀 안 맞긴 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아신 게 이제 간장, 김장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간장이냐 김장이냐, 안철수 그다음에 장제원, 김기현, 장제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부터 이제 신장 얘기가 나오겠죠. 새로운 어떤 인물과 장제원. 제가 볼 때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초재선 의원 한 30여 명 정도가 비대위 전환의 연판장을 돌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원동력은 장제원 의원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죠. 저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을 하지만 뒤에서 아마 마크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가교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릿지 역할들 많이 하신 역할들을 제가 알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역할과 관련해서 중간 타임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간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 윤상현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과거에 몇 가지 좀 흠집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까지 아무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저렇게 발언을 높게 하는 이유들은 좀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간장, 김장을 대신할 신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신장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좀 그래서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 과정에서 어떤 마크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랑 또 하나는 신스틸러처럼 등장했던 이철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초재선 의원들 관련해서 중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 이철규
재선 의원께서 역할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두 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윤상현, 과정 이철규 두 분을 주목하자. 아니요, 저 장재원 여전히 장재원, 자, 여전히 장재원 그리고 윤상현, 이철규 이 두 분인데 예. 두 분인데 그 중간에 윤상현 의원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우리 김희영께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 원에 계시지만 중진이시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왜 저렇게 나오시는지 혹시 나름 해석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뭐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구도가 이제 초재선 의원들은 현재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서 2차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처음에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하기 전부터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 예. 이 상황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 대안이 뭐가 있냐?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분이 주도하면 훨씬 민주적 정당성도 있고 나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분들 주장은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를 넘겨야 되니까 이게 과연 해결이 잘 되겠느냐 하는 예. 면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도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일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요. 아마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권자가 결국은 원내대표거든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고 예.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지명권자인데 예.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지명할 건가가 또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개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전당대회 출마 또는 원내대표 출마를 할 분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또는 일반 국민들의 지지세를 좀 얻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초재선, 특히 안철수, 윤상현, 김기현, 뭐 이런 분들 예. 전부 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분들이 다 당권 도전의 원내대표 하고 싶고 당대표 하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초재선 의원들은 그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저런 내용 자체가 정치적 목적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 단순히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만 볼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저마다 동상이몽입니다. 각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를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십니다.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쥐고 싶어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복잡한 양상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설득력 있게 좀 들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아마 들리는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현 상황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직접 화면 보겠습니다. 가 전국이 개최 막아달라고 법원에 또 가처분 걸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상자가 대표님을 상대로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입장이. 개최를 금지를 요구했었는데 이러면 비대위 전환 절차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전국일 개최랑 상임전국일 개최 절차는 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국이 가처분 금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했던 대로 대응은 똑같이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당 윤리위원회는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의견 뭔 질문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법률 사항은 당에서 위임한 당의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후에 거취를 표명한다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물론 하겠다는 표현도 아니고 거취를 표명하겠다. 예. 자신이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사퇴인지 그거는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퇴인지 아닌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언론인분들이 조금 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변에서 당장 사퇴하라는 여러 중진 의원들의 압력 또 인터뷰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권성동 대표는 이제 묵묵부답입니다. 조금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죠? 새 비대위 구성하고 뭐 9월 8일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사퇴해버리면 9월 8일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예. 시한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그 걱정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후임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예. 물러나겠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 조경태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좀 많이 이렇게 해도 간다. 그분들 말씀대로 해버리면 지금 원내대표를 예. 선출하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 줘야 되거든요. 예.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다시 이제 상임전국위원회, 예. 전국위원회 구성을 거치고 또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비대위원장의 그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9월 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국회 일정이라든가 당 사정 또는 이제 정부와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관계를 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런 결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잡으러 안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 날 두 차례의 요청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지난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이의 신청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법률적 현안이 또 9월 14일 날 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또 이 지난 28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그 거취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난 뒤에 물러나는 것이 맞겠다고 아마 예. 판단을 했고 힘을 실어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아마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예. 아마 이렇게 이 지금 의총에서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수습의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간 것도 예. 저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러한 이 조치 자체가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전히 의문표가 붙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추석 연휴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추석 연휴는 말 그대로 민심의 영광로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 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여당 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 이 지금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뭔가 이 사태에 대한 매듭을 짓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의원총회에서 나름대로 결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당내 중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예. 바로 의원들의 총의를 그러니까 물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예. 그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하나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자는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없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예. 자체적인 이 한계 사항만 내걸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과연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제 생각에 추석 연휴에 나올 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아마 부정적인 아마 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당은 이렇게 극한의 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촉발자 가운데 한 분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은 또다시 이 당원 개정,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새롭게 규정, 추가하는 당원 개정을 막기 위해서 정국위 개최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동향과 관련된 영상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당심하고 민심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은 사실은 권력을 보거나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럼 당심과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심과 민심을 얻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죠. 비상 상황을 여권이 수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국가가 또 조직이 잘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비춰볼 때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슨 윤핵관이 그런 말을 만든 것 자체가 대단히 영설하고 용납될 수 없는 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한 2, 3주 정도의 숙고 속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실제로 판사님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 그런 어떤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이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내리신 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든 아니면 저 개인이든 입장을 낼 때 그것을 존중하면서 입장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혁 행정님, 그 앞서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에 대해서 위장쇼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행동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행동으로는 전국이 개최를 금지해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닥치는 대로 막 총을 막 쏴대는 난사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는데 진짜 딱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용히 잠적한다고 자맹하신다고 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난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계획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쏘긴 쏘는데 그냥 막 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정확히 타겟팅해서 쏘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윤핵관들을 향해서만.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과하죠. 뭐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의 최근의 행보는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또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란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얘기한 게 있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문자 보낸 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윤핵관 이선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선 퇴진을 했죠. 이거 인정하면 안 되니까 위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유는 명분을 본인이 얻은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 명분을 확보한 거죠. 명분을 확보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구, 상대방은 불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본인은 지금 TK에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역적으로 TK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지세를 확보해내고 명분을 이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난사하는 거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저는 지금 진지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건 타협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타협하려고 한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가더라도 본인은 더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군가 좀 접점을 만들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결말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윤핵관은 오히려 더 없으신 것 같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표재성도 제가 볼 때는 더 화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려고 하지? 저는 참 이런 측면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독거노인을 좀 방문을 했는데 지지율이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중앙 쪽으로 연결된 공동으로 딱 연결된 이쪽에 동네에 있어가지고 방은 요것만 가지고 살아. 요것만 그러면 여기 뭐 요거는 매실이고요. 네, 요거 대추고. 현대가 다 이렇게 남의 집을 사는 정말 그 전에 집이 있던 것도 막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병원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리고 너무 미안해요. 최경철 의원님,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조금 소폭이나마 계속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 행보들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당내 상황은 극한 혼란이지만 또 그와 별개로 이렇게 서민 민생 행보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실이 지난 휴가 이후에 민생 행보를 굉장히 늘리겠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직후에 서문시장을 가장 먼저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수해가 나서 서문시장 방문이 뒤로 미뤄졌죠. 근데 경호 엠바고가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문시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생 행보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굉장히 많이 갈 것이다. 9월 달에도 엄청나게 많이 잡아놨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당장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요. 대화하는 실력이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좀 뛰어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를 보면 이 시민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거나 오래 하거나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면 말을 많이 하고도 하면서도 좀 그 상대에게 조금 호응을 주는 그런 말도 좀 하는 대화의 기술이 조금 뛰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소통 부분에서는 좀 매력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지금 뭐 대구도 갔고 부산도 왔고 이런 뭐 집토끼 열심히 잡으면서 좀 서민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펴면서 한다면 아마 지지율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대통령실의 처음 목표대로
그 목표가 예. 좀 이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차 교수님 그렇게 민생 행보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저기 당 문제와 관련해서 뭐 호통도 치시고 뭐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 보면. 아니 그러니까 대화와 소통의 기술이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 예. 그럼 당내의 가장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 지금 언론 말씀하신 보도- 예.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윤핵관이나 또 다른 신흥 윤핵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율하려는 모습이 지금 뭐 언론에 예. 간간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사실은 이 상황 자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크다는 겁니다. 이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당원권 징계 당하고 난 뒤에 당 대표 거리가 아니고 사고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왜 흔들렸죠? 예.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내관이 되면서 이 비대위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왔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물론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서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뭔가를 지금 이게 해결하는 예.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